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4월 마지막 주말 아침인데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4월 22일 금요일 종목 리뷰와 함께 다음 주 관심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새벽 미국장 나스닥이 2.07%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이 길다란 이런 장대 음봉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차트 모양상 좋지 않은 차트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금일 새벽 열린 미국장 나스닥이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2.55% 하락이 나왔고요. 나스닥이 전저점이죠. 12,500포인트 이 부근까지 지금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나스닥이 하락을 하는 이유는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재료 그런 걸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저점이죠. 이 12,500포인트 이 부분에서 터닝해서 돌 수 있을런지, 아니면 이 12,500포인트를 무너뜨린다면 12,000포인트 이 자리까지는 넉넉하게 생각을 해주고 거래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을 이렇게 치다가 다시 박스권의 하단으로 왔다라는 거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직장 다니면서도 이렇게 조금 보름 아니면 한 달 정도 이렇게 스윙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매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인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전에 코스피 차트하고 나스닥 차트가 바뀐 모습 같습니다. 코스피가 변동폭이 나스닥보다는 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2600포인트죠. 이런 자리 다시 저점을 형성하는지, 미국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밀려가지고 12,000포인트까지 온다면 2,500포인트까지는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셔야겠는데요. 우리나라 장만을 해석해서는 이게 정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국장이 반등하는 지점 그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나라 장 종목들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저점에 왔을 때 매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마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량 관련 테마주들입니다. 자, 지난주에 사료주들 굉장했습니다.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거래 정지가 있었던 수요를 빼고는 4일 연속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상한가가 30%가 되면서 이런 차트를 보기란 좀처럼 이렇게 힘든데 한일사료가 그 어려운 것을 해내고 있습니다. 한일사료 이건 이제 분석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한일사료가 끼치는 영향이 다른 후발 사료주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사료주들은 잘만 거래하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잘못 거래하면 또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한일사료의 움직임을 잘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후발주였죠. 이 고려산업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고려산업 시초가가 5% 정도 갭 상승 시작을 했고요. 장 시작하자마자 6분 만에 상한가 아랫단까지 거래가 됐고요. 그만큼 얘네가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시켰다라는 거죠. 자, 물론 평소에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겠죠. 그 다음부터 얘네들이 이렇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밀리지 않고 슬금슬금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 이렇게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큰 물량은 아니지만 조금의 물량 담아봤습니다. 어쨌든 고려산업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월요일날 적정 가격에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 또 한일사료가 이번 주 내내 반복되었던 형태로 이렇게 갭 한 10% 뛰었다가 다시 한번 위로 쳐줄지 아니면 또 아래로 하락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식량주들은 이제 한일사료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추세를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또 거래량 터뜨리면서 신고가 형성해 준 사조동화원 이런 애들 다시 5일선 부근 이런 자리 1800원 이런 자리 저점으로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한일 사료가 너무 어이없게 이렇게 크게 많이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에 한일 사료가 한가에 처박는다고 하더라도 이네들도 뭐 한가에 처박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도 나름 자기네들의 저점을 이렇게 지켜주면서 뭐 하락을 급락을 하면 반등을 해주고 뭐 하는 그런 모습을 취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원전 관련주입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가 금요일은 또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미국장이 안 좋았던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이 원전 관련주의 대장으로 나섰던 한신기계, 외국인이 이렇게 110만 주 매수를 했죠. 그 외국인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분봉 차트를 보시면 자, 12,000원 이 자리, 자, 이 자리에서 한 번쯤 이렇게 반등을 해줄 줄 알았습니다만은 전일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다 파는 바람에 지수적 반등 한번 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한번 이렇게 12,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했다가 거의 뭐 본전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 거래 대금을 터뜨렸기 때문에 첫 번째 5일선 뭐 11,000원짜리 이런 자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오늘 나스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 온다면 단타적 차원에서는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로봇 관련주들입니다. 자, 로봇 관련주들 뭐 지난 목요일 날 시간에 거래해서 굉장히 좋았죠. 휴림 로봇이 상한가를 가고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시간에 장후 시간에 거의 한 5%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해 주었는데요. 대부분 종목들 보시면 이렇게 음봉을 맞았습니다. 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거의 한 17%에 시작을 했다가 분봉 차트를 보시면 한번 이렇게 쳐올리다가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런 자리죠. 2,000원 이런 자리에 오면 이것도 조금 전에 보셨던 한신기계와 마찬가지로 아침에는 충분히 단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4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어제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어제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더라면 차라리 좋았는데 이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미국 나스닥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저점을 무너뜨려 버린다면 전 저점 부분 8,000원 이런 지점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로봇 관련주들은 이번에 만약에 저점이 왔을 때 테마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로봇 관련주들 한 종목쯤은 이렇게 편입해서 주워 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미국장이 뭐 다음 주에 다시 저점을 찍었을 때 우리나라 장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한번 예측을 해 보자면요. 자, 첫 번째는 PCB 관련주들입니다. 이 PCB 관련주들은 제가 뭐 지난 2월달 미국장 저점이 올 때부터 말씀을 드린 종목들이었죠. 뭐 신택이나 대덕전자 그리고 뭐 해성 DS 이런 애들은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지난 3월 저점 대비 굉장히 크게 많이 상승을 했죠. PCB 관련주들 굉장히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미국 나스닥 그리고 우리나라 장이 이렇게 하락을 함으로써 가격 하락이 나왔을 때 그때 PCB 관련주들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 소재주들입니다. 2차 전지 소재주들 역시 3월 중순에 이렇게 저점을 찍고 크게 반등을 해준 주식이죠. 뭐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뭐 전고점 부분까지 왔죠. 이런 애들이 가격 하락이 나온다면 이런 애들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들 뭐 LNF, 뭐 에코프로 BM, 포스코 케미칼, SKC 뭐 이런 애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조선주입니다. 뭐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중공업 고점을 16만 1,500원 찍고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런 애들도 첫 번째 21선 부분 이런 자리죠. 13만원 초반대가 되겠죠. 뭐 이런 자리에 온다면 충분히 이런 애들은 매수를 할 수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SDX 엔진, 그리고 한국카본, 뭐 이런 애들, 뭐 조선주도 이전까지 이렇게 굉장히 추세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나스닥 그리고 종합주가지수의 하락과 함께 가격 조정을 보인다면 이런 조선주들도 역시 괜찮아 보입니다. 어쨌든 뭐 다음 주에는 미국장, 우리나라장 이렇게 점을 누가 잘 잡느냐에 따라서 또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준비 잘하셔서 다음 주 4월 마지막 장 다들 성공 투자 거두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